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성화입니다. 지난번에 그 선조의 그 환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조선 유정자들의 그 노블레스 물리주의에 대한 뭐 이야기를 뭐 할 생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잠시 접어두고요. 이전에 그 조총 시리즈처럼 조명일 삼국의 군대 이야기들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조총 이야기처럼 군대 이야기만 계속 한 건 아니고 팩트 체크 같은 이제 다른 주제들과 섞어가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그 조선의 이제 수군을 해볼 건데요. 처음 시작은 그 조선 수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는 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흥미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진왜란 그 당시에 그 조선 수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선 전기의 수군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 이제 수군과 육군의 편제와 병력 수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군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당시 조선의 전체 병력이 10만 정도라는 점과 특이하게도 그 육군과 수군의 비율이 거의 50대 50이며 숫자 면에서 수군이 오히려 조금 더 많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군에 국한해서 보면 그 조선 팔도 중에 경상, 전라, 충청의 그 병력 숫자가 거의 뭐 3만 6천에 달해서 그 비율 면에서 한 72% 차지하니까 뭐 수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제는 이후에 그 세조 때에 이제 대대적인 이제 군제 개편이 이제 정비되어지고 그 순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에 그 병종별 숫자를 이제 정하여 이제 준수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때도 보면 그 총병력 그 14만 8,849명 중에 수군이 한 4만 8,800명 정도로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뭐 이후 이들 이제 병종별 숫자들은 뭐 임진왜란 직전까지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국군 60만 중에 뭐 해군과 해병대 다 합쳐도 한 7만 정도니까 뭐 이와 비교해도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아마 그 모르긴 해도 세계사적으로도 뭐 전체 군에서 수군의 비율이 뭐 30%, 50% 넘어가는 경우는 뭐 조선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 지극히 그 비정상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런 수군의 규모와 비율은 어떤 연유로 인한 걸까요? 이는 당시 그 조선 수군의 임무와 관련해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그 수군의 역할이 현재처럼 그 해상 근무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연안 내륙 지역의 수비와 그 조운으로 대표되는 그 해상 운송까지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군의 특성상 그 함선의 이제 운영 및 이제 각종 훈련 이외에도 병선 등의 어떤 건조 및 보수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목재 조달을 위한 그 벌채 및 운반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뭐 오염이나 해산물 채취 등의 작업도 뭐 수행해야 했죠. 그리고 특히 그 선종 때부터 그 연변의 그 각 호진에다가 이제 성과 이제 보루를 이제 대규모로 축조하고 연안 방어책이 이제 강화되면서 수군의 육상 근무도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연안 지역의 성과 보를 축성 및 개보수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이제 식량 조달을 위한 이제 둔전의 개간 등의 이제 자벽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수군은 그 각 지역의 이제 조운까지 이제 전담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체적으로는 또 징상품을 올릴 이제 곡물까지 이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군의 임무는 임진왜란의 어떤 전산 시기를 거쳐 이제 조선 후기까지도 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러한 이제 수많은 요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숫자가 상당해야 함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군의 역할 중에 이제 지방의 이제 물자들을 이제 한성으로 보내는 이제 조운의 역할이 이제 상당했음은 그 전기의 그 주력 함선인 그 맹선이었다는 점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세조 때 뭐 신숙주가 이제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맹선은 그 조선 전기의 어떤 전형적인 그 편조선 구조의 이제 배로서 이제 평시에는 이제 곡물과 화물들을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조운과 이제 겸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병조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최근에 복원된 이제 조선 전기의 조운선인데요. 맹선의 뭐 형태는 이제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뭐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조운선과 비슷했으리라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이제 대중수로 나뉘는데 이제 대명선의 경우에는 이제 병사 80명, 곡식으로는 한 800여석을 이제 실어 나눌 수 있는 규모이고 중맹선은 60명, 뭐 소맹선은 30명 정도로 승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옥선의 이제 승선 인원이 뭐 최소 한 120명에서 많게는 뭐 160명까지 정도였으면 이제 감안해 보면 뭐 대맹선이라 하더라도 뭐 판옥선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중소형 함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맹선은 그 평상시에는 이제 내륙의 하천과 연안을 통해서 좋은 선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뭐 유리한 점도 있지만 이제 전투 시에는 이제 단층 구조이다 보니까 뭐 전투 병력과 격군이 같은 공간에 혼재돼서 뭐 전투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박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뭐 제대로 기동하지 못한다는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그 조선의 그 조운 체계를 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 팔도 중에 한경도와 이제 평안도는 뭐 일종의 그 조세 자치지역으로 뭐 중앙정부에다가 이제 세수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운 체계에서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보시면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그 먼저 그 조창 관할 구역이라 해서 일정 구역별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이들 그 지역에서 거둔 이제 세수를 이제 가까운 이제 조창으로 직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운의 수로는 크게 이제 내륙 수로와 이제 해안 수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이제 조창의 위치를 보시면 강원도와 경기도, 뭐 경상북도 지역은 주로 이제 한강 수로를 이용했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뭐 낙동강, 뭐 연산강, 뭐 금강 등의 이제 하류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그 해안 수로를 이용해서 운송했음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뭐 경상도 중남부, 전라, 충청 지역이 이제 곡창지대라는 점과 함께 뭐 조운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이제 많았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으며 경상도 지역의 이제 수군 규모가 전라도에 비해서 뭐 다소 많았던 점도 운송 거리가 그만큼 더 멀었던 점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이제 추정해 봅니다. 이러한 그 맹선을 기반으로 한 그 수군의 그 함선 규모는 경국대전에 이제 규정해서 그 각 관할 그 수사들이 함선의 어떤 건조와 이제 교보수를 통해서 이를 뭐 상시 확보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그 각 도별로 상시 보유해야 되는 그 맹선들의 숫자를 대중소별로 해서 구분해서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성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군사가 배정되어 있어서 이제 실제 운영하는 전체 맹선의 숫자가 488척 이나 이제 되지만 이 중에 그 대맹선은 그 80척밖에 이제 되지 않고 중소 그 맹선의 비율이 그 84%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표 오른쪽에 그 군사가 배정되지 않은 그 소맹선의 숫자까지 감안하면 이 비율은 뭐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표를 좀 더 보시면 그 조선 수군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그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대형과 이제 중형의 그 맹선 숫자가 별 차이가 없고 경상도는 그 유독 그 소맹선의 숫자가 많음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그 임진왜란 초기에 경상도와 이제 전라도의 이제 판옥선 숫자를 설명할 때 이 맹선의 어떤 편제와 뭐 관할 행정구역의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뭐 경상도가 뭐 전라도의 뭐 2배 정도로 많았다는 식으로 이제 강연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그 맹선과 이제 판옥선의 차이를 간과하고 그 단순 숫자만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한 것으로 맹선의 편제로 그 임진왜란 당시의 그 각 수영별 그 판옥선 숫자를 이제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비약된 면이 많습니다. 설사 이제 굳이 이제 추정한다 하더라도 뭐 대명선의 숫자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데 뭐 각각 뭐 22척과 20척 정도로 이제 얼추 이제 비슷하고요. 경기도도 뭐 16척이나 되는 걸 보시면 단순히 그 맹선 숫자로 이제 판호선 숫자를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설명한 그 조선 전기의 그 수군 사항을 이제 요약해 보면 병력과 뭐 함선의 숫자는 이제 많지만 뭐 병사들이 뭐 해군에 뭐 특화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뭐 현실적인 뭐 한계가 좀 있고 또그 대부분의 함선이 이제 중소형인데다가 그 일종의 그 화물선을 이제 개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해상에서의 전투력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 중종시대 그 삼포회란 등의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서 기존의 그 맹선 체계를 이제 개편해야 할 그 필요성이 이제 대두하게 되고 이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중종 18년 이제 6월의 실록 기록인데요. 그 당시 그 주무부서인 그 병조판서 그 홍숙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니까 중종이 그 의정부, 뭐 비변사, 뭐 병조 등의 어떤 관련 부처들의 관료들을 이제 모두 모아서 논의한 그 내용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이 논의를 이제 좀 보면 그 당대에 있던 관료들도 그 맹선의 어떤 문제점들을 모두 이제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어떤 개선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뚜렷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이때 나온 개선책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해 본 건데요. 그 한쪽은 그 현장에서 그 맹선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 외선의 그 함선들을 실제 이제 접해본 이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형 함선을 이제 필요하니까 건조하자는 이제 주장하는 쪽과 뭐 다른 쪽은 그 맹선이 이제 비록 문제점은 있으나 조운 때문에라도 이제 필요하다면서 맹선과 이제 병용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경선을 더 활용하자는 쪽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뭐 논의의 결과 뭐 최종적으로 이 시기에는 그 외구의 침략이 좀 간헐적이었고 또 비교적 소규모라는 이제 특성이 있어서 결국 이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 신형 대형 함선의 이제 제작은 이제 보류가 되고 연안의 어떤 방어 지역을 이제 강화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소형 함선의 어떤 그 비고도선을 더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 나게 됩니다. 이를 보시면 마치 그 10여 년 전에 뭐 천안함 그 폭침 사건 후에 뭐 해군의 이제 지향점을 놓고서 뭐 연안 함대가 맞냐, 뭐 대양 함대가 맞냐를 놓고 이제 슬랑슬랑 했던 때나 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경항공모함의 어떤 도입 과정에 뭐 창반 양론이 이제 팽팽히 이제 벌어진 것과 비슷한 사항이 뭐 당시 조선에서도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조선의 함성을 그 대형화해야 한다는 이제 주장이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중종 말기에 그 판중추 부사를 지냈던 그 송엄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말년에 송엄이 국방을 강화하라면서 이제 중종에게 올린 그 상소 중에 그 일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면 중국의 배는 화포를 많이 갖추고 단단하기가 여느 것과 달라서 널판지로 집을 만들고 또 가운데가 넓어서 100여 인을 포용할 만합니다. 가는 데마다 대적할 자가 없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합니다. 우리는 이와 달라서 요해지에 전함을 갖춘 것이 없고 공사의 배가 많이 있기는 하나 거의 다 좁고 사면이 다 허술하여 가려 막은 것이 없으며 또 화포는 오래되고 화약의 힘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번장은 적선 하나를 만나도 낭패하여 감히 대항하지 못하니 만일 외적이 자기 나라의 배를 몽땅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침략해 온다면 또한 장차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그 당시 그 송엄의 나이가 이제 86세의 초고령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중종에게 올리는 마지막 어떤 충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송엄의 어떤 이런 우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조선 건국 후에 그 최대 규모의 외변을 할 수 있는 이제 을묘 외변이 이제 발생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현실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을묘 외변 이후 일어나는 조선 수군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